네, 안녕하십니까. 표현봉입니다. 주식 플랫폼 활용 실습 확장편을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해외 주식과 해외 ETF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환율과 해외 투자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해외 투자 시 확인해야 할 비용 문제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주식 주문의 실습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과 해외 ETF의 기본 이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해외 투자를 진행할 때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시 확인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신 후에 주문 실습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세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에도 저희가 직접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투자의 기회가 확대가 되고 국가와 기업의 분산도 가능한 거죠. 대한민국에만 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집중 투자일 수 있으니까 전 세계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라고 하면 국가 분산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해외로 눈을 돌릴까?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더 많은 기업과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상장 종목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산업과 기업들이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저희 일상에서 익숙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분산이 가능해진다. 한국 경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시장도 있지만 별로 없는 시장도 있다라고 하면 분산의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변동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무엇이 다를까? 네 가지 축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거래 시장 다르죠. 한국 거래소가 아닌 외국의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되는 거고요. 거래 통화가 다릅니다.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거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를 써서 거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 시간이 다를 수도 있죠. 시차가 있어서 한국은 밤 그리고 새벽에 열리는 시장도 많습니다. 그런 다음 제도와 세금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는 어떤 주식 시장들이 있을까? 오늘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표적인 거래소죠. 전통 대형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있고요. 나스닥에는 전자식 거래를 도입한 최초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IT, 바이오 등 기술주, 성장주가 주로 상장되는 시장입니다. 그 밖에 주요 시장, 런던, 도쿄, 홍콩, 상하이 등 세계 곳곳에는 여러 거래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미국 시장을 예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주식시장이 열린다. 대표적인 게 미국 시장이겠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보통 우리의 일과 시간에 열리죠. 그러나 미국의 일과 시간이 우리의 밤, 새벽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장 시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거래 시간,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이런 마켓들이 있어서 그 기간이 훨씬 좀 길게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서머타임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계절 따라서 개장 시간이 1시간 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유념해 볼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해외 투자나 이런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간 거래 서비스, 다시 말해 한국의 낮 시간에서도 미국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공 여부, 시간 이런 게 증권사 따라서 다 다르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거다라고 하면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해외 주식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이제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기업명은 엔비디아인데 해외 주식은 보통 티커라는 걸로 거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종목명으로 거래되는데 그 종목 코드 6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티커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NVDA가 티커고 거래되는 시장은 나스닥이고 당연히 거래 통화는 달러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코카콜라 다 티커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미국만 할 건 아니라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엔 또 거래 통화가 다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자, 해외 시장에도 ETF가 있습니다. ETF의 특징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해외의 여러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일반 펀드는 금융상품이어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데서 거래해야 되는데 이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게 특징이었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 종목과 자산에 분산되어 있는 투자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한 번의 매수로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나누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ETF의 구성상 다양한 국가나 산업에 접근할 수 있고 개별 주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법 어떻게 달라지느냐? ETF를 투자함에 있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도 있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상장된 ETF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라는 건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ETF 형태로 만든 걸 저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시간에 거래되는 거니까 국내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데요. 환전도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환전을 하지는 않지만 그 자산운용사가 그 상품들을 살 때는 외국에 있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안에서는 환전이 돼서 거래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어떻죠? 아까 봤던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등에 상장된 상품으로 현지 거래 시간에 매매를 해야 되고요.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환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어디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서 투자 경험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은 뭐가 다를까? 네 가지 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거래 시장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 통화는 뭐였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원화로, 해외 상장 ETF는 현지 통화로 거래가 된다. 거래 시간은 국내 상장 ETF는 한국 시간에, 해외 상장 ETF는 현지 시간에. 세금과 비용 면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 세법을 그대로 적용받고요.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세법과 국내 세법을 함께 적용받는 대상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ETF를 저희가 먼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주식 메뉴로 들어가서 저희가 S&P 500이다 라고 검색을 하면 나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고 싶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S&P 500 기반의 ETF 상품들, 해외 ETF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뱅가드 S&P 500이다 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에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만들어 놓은 걸 살 수 있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티커명이 있죠. VOO라는 티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ETF는 어떻게 투자하는 거다라는 ETF 요약 내용이 있고 저희가 아까 이제 그 해외 주식을 검색하거나 이럴 때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은 얼마고 등락률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건 개별 종목이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거니까 보유한 종목은 뭐고 비중은 얼마 정도 되나 라고 들어가서 보면 엔비디아는 7.5% 갖고 있고 애플은 6.6% 갖고 있고 이렇게 S&P 500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ETF를 선택할 때 저희가 무엇을 볼 거냐? 국내 ETF 확인 사항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뭐냐? 환율의 영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투자 대상이 어떤 국가 산업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종목에 분산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가를 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ETF 상품의 보수는 얼마 되는지, 매년 부담하는 총보수 수준도 확인해야 되고, 거래 규모와 유동성, 원하는 가격에 원활히 사고 팔 수 있을 만큼 거래가 활발한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하는 게 뭐다?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해외 자산 ETF는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해외 주식을 사려면 왜 환율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환율이 뭔가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 지갑에는 워낙 우리나라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때 거래 비율이 바로 환율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율이란 서로 다른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통화가 얼마의 비율로 교환되는지 나타내는 값인데 이것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달러를 사려면 현재 원화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 답이 곧 원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변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환전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려운 것만큼 환율도 예측하기 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적정 타이밍을 찾는 건 여전한 숙제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 주식은 어떻게 결제할까를 보면 첫 번째 저희가 아까 이제 환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드렸는데 그러면 원화를 미리 외화로 바꿔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환전을 통해서 외화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거니까요. 환율이 좋은 시점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환율이 좀 싼 것 같네. 그럼 나는 앞으로 꾸준히 달러 투자를 할 거니까 달러를 좀 많이 사놓고 이걸 가지고 쭉 투자를 해 나가야지 뭐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원화 주문 서비스를 진행하는 증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원화로 바로 주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결제 시점에 그 시점의 환율로 자동으로 환전을 해서 거래를 해줍니다.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이 원화 주문 서비스라는 게 이름은 좀 다르나 보통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미리 바꿔놓고 투자를 하건 아니면 그거 귀찮아서 그냥 살 때 거래할 때 바로바로 환전을 해주건 간에 결국 원화 대 외화의 환전은 일어나는 게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환전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환전할 때 적용 환율을 확인해야 되겠죠. 예, 내가 얼마로 환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할 금액에 대해서 환전 금액을 입력을 하면 외화 금액이 얼마인지가 또 뜨겠죠. 그다음에 환전 결과를 확인해서 환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달러 자산, 달러로 환전했다라고 하면 이런 외화 잔고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 외화 잔고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율의 요인 때문에 주가는 올랐을 때 내 수익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해외 투자 수익률은 두 가지 요인이 함께 결정된다는 거죠.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땐 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만 영향을 주는데 해외 주식에 대해선 환율 변동도 같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주가 변동이라는 건 뭡니까? 해외 주식 현지 통화 기준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얘기하고요. 환율 변동이라는 건 내가 매수할 시점과 매도한 시점의 환율 차이 때문에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해외 투자의 저희 원화 기준 수익률은 뭐가 되냐? 주가 변동에 환율 변동까지 함께 반영된 결과값이 원화 기준의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주식을 100달러에 매수합니다. 근데 이때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무슨 얘기죠? 1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 1,300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100달러를 주고 매수했다라고 하면 저는 13만 원을 이제 달러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가가 100달러였던 게 11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가의 차익에 따른 수익을 얼마를 받죠? 10% 수익을 받죠. 그런데 이걸 제가 다시 환전해서 원화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당시 환율은 제가 샀던 1,3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250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죠? 마이너스 3.8%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이익이 총 금액은 그 10%가 올라가는 거니까 13만 원 투자한 데서 10%인 13,000원의 이익이 있었어야 되는데 환율 하락 이슈 때문에 저희의 실제 수익 금액은 13만 7,5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났다? 5.8%가 나는 겁니다. 주가는 10% 올랐지만 환율 하락이 수익을 갉아먹어서 실제 수익은 5.8%로 준 꼴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는 10% 상승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율은 1,300원이었던 게 1,350원이 돼버려서 3.8%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매도 금액 원화 환산 기준은 14만 8,500원이 돼서 주가 상승폭 10%가 아닌 토탈 14.2%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도 저희한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양방향이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 확인할 때 비용 이젠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수수료가 당연히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환전할 때 스프레드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 때는 매매 기준 환율보다 저희가 좀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또 싸게 사니까 여기서도 자동적으로 스프레드에 따른 저희의 비용이 좀 부과된다라는 거고 세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고 국내 주식과 구조가 좀 다르니까 이 내용도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죠. 자, 환전 스프레드 저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가서 환전할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해외에 출국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이렇게 다르게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환전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환전도 똑같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기준 환율이 1,300원이에요. 근데 살 때는 1,310원에 사야 된다. 팔 때는 1,290원에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 지금 예를 통해서는 한 20원 정도 되죠. 이게 바로 스프레드고 증권사가 이 거래를 도와주면서 가져가는 몫이죠. 그래서 가끔 증권사마다 환율을 우대해드립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대율 95%입니다 라고 하면 이 차익의 5%만 저희가 부담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대율이 낮을수록 부담 금액은 커진다. 이렇게 보셔서 우대율이 좋은 거 이용하셔서 환전하거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외 투자 시에 세금 어떻게 국내 주식과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면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만 과세하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외 주식은 대주주건 뭐 이런 요소가 아니라 그냥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이익분에 대해선 22%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국내 주식은 신고하는 건 거래를 했었을 때 다 종결이 되지만 해외 주식은 이런 양도 차익이 발생했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년간을 토탈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직접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직접 신고 납부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을 갖고 있을 때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도 저희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자,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이자와 동일하게 15.4% 원천 징수를 진행하는데요. 해외 주식의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먼저 원천 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5% 원천징수 세율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엔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과세되지 않게 관리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 해외 주식은 소액 투자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국내 주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제가 해외 주식을 거래한 게 통산해서 매매 차익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주문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진행하기 위해선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인지 그런 필요한 약관에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청하거나 이런 동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주문 가능한 금액이 있는가? 투자할 외화 잔고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원화 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역시나 원화가 내가 거래하고 싶은 금액만큼 있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환율까지 감안해서요. 그다음에 정확한 종목과 티커 확인해서 비슷한 티커 상품과 헷갈리지 않게 재확인을 한 다음에 주식 주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메뉴 누르고 그다음에 상단의 주식 메뉴에서 해외 주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 매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역시나 동일하게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할 건지 지정가로 할 건지라는 부분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네, 이제 실제 해외 주식을 저희가 한번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좌측 하단 메뉴 누르고 상단의 메뉴에서 주식을 선택한 다음에 해외 주식 클릭하면 되겠죠. 자, 국내 주식을 거래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적인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미국에 있는 주식을 거래할 거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검색을 하면 밑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뜨고 티커명도 뜨겠죠. 에어비앤비 이제 뜬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희가 자주 봤던 대로 현재 가격은 얼마다 당연히 달러로 표현되죠. 13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어제 대비 얼마나 떨어졌고 하락률은 얼마 정도 올랐으면 올랐다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요약이 돼 있죠. 매수를 클릭하면 좌측에 호가창이 뜨고 얼마에 거래되고 매도하려는 사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얼마에 지금 현재 형성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정가를 선택해서 그 가격에 거래되도록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장가를 통해서 가장 빨리 거래될 수 있는 가격에 체결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정가로 선택한다라고 하면 난 138달러에 한 주 살 거야 라고 선택하고 매수를 진행하면 매수 주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뜨고 이런 거에 대한 실수를 내가 거의 안 할 거다라고 하면 다음 주문부터는 이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죠?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체결 내역을 보거나 아니면 마이자산에 들어가서 해외 주식 현황을 봤더니 에어비앤비 한 주가 매수돼 있고 그 사이 조금 가격이 변동이 돼서 저는 약간의 이익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명기돼 있는 걸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내 주식 주문과 무엇이 달랐나? 4가지 점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 통화가 원화가 아닌 현재 통화로 결제된다라는 거. 두 번째, 거래 시간이 시차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격 단위. 호가 최소 단위가 시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시장마다 거래 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이런 거래를 진행하니까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편의에 맞춰서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봐줘도 되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에서 기억할 거 3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익숙한 기업,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는 아니다라는 관점 가지셔야 되고요.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과 비용도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 특히 환율이 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도 결국 분산과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해외 투자라고 특별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저희가 늘 투자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면서 투자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해외에 4가지 차이가 있다. 거래시장, 통화, 시간, 제도 등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주가와 환율이 함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외 ETF로 저희가 훨씬 더 다양한 산업군과 국가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해외 주식도 검색해서 주문한 다음에 체결까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